하더라도 오늘 밤은 새야 됩니다. 진정하시고 실은 우리가 원조였네요. 그걸 보고 내 안에 능력주의를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자, 오늘은 공정하다는 착각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그 빌 클린턴이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그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였어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할 책, 이 책 공정하다는 착각, 여기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문제는 능력주의 자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능력주의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능력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떨 때 이런 능력주의 문제를 느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잖아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다고 도덕성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그들끼리 어떠한 그 그룹이 되어가지고 계층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그러면서 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또 계속해서 소외되고 이것이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갈수록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 차이가 점점 더 그렇죠.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이 책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 능력주의나 학력주의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은 새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능력주의에 익숙한 말들을 많이 듣고 살거든요. 네. 뭐 하면 된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능력주의에 관계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능력주의에 관계되는 말이나 대우를 받고 자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막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나오네. 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철학을 전공한 교수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해서 특히나 이 책에서는 그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예.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영국에 영국 토니 블레어나 뭐 다 비판을 막 하면서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나 아니면 그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한국도 보수 정권이라기보다는 진보 정권이 지금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러게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나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치를 하고 그 어떤 정부의 주요 정책을 맡아서 이끌어가면은 그들의 시야에서만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한다던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각 현장에서 각 직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뭐 노동자층이라던가 또는 뭐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일용직이라던가 그 각계각층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숙달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언뜻 지금 정치에서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정의당 같은 경우도 20대 이렇게 청년들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콘텐츠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굉장히 그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오바마가 집권을 했는데 그 정말 전 세계를 파멸시키다시피 한 월스트리트 그 금융 관료들을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바마가 그랬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예전에 그 클린턴 때 금융 관료들을 다시 재기용을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금융 관료들 때문에 집을 잃었던 사람들, 거리에 내앉은 사람들의 그 분노 원통하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시 또 재기용에 쓰고
그거는 심지어 그들이 다 더 네. 많은 보너스를 가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겠냐는 거죠. 정치권을 향하겠죠. 그 엘리트 층을 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정하시고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능력주의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를 하지만 그 분노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되는 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다 당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안 됐잖아요. 됐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제 이 샌들 교수님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사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저학력인데 대학교를 거의 안 갔는데 그렇죠. 왜 상원, 5월, 하원은 거의 100%가 다 고학력 때문에 하냐.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쿼터를 둬서 네. 대표성을 띄게 한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동의 선을 이루기가 어떤 사회적 그 계층 간의 갈등이라던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 계층에 대해서. 그치. 예. 그렇죠. 들었고 제가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워싱턴에서 그 막 의회 난입해가지고 막 지금 예. 난리잖아요. 그렇지.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가 더 빨랐어요. 아, 네, 우리나라가 네. 2019년 12월 16일날 여의도에서 태극기 부대가 국회를 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 대회를 국회 경내에서 네. 지지층들이 몰려가지고 네. 막 근데 거기 그때 당시에 그 야당 대표가 막 국회 들어온 건 승리한 겁니다. 이 트럼프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원조였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더 막 총기 허용도 되고 하니까 미국은 더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비슷하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가 문제고 네. 또 그 어떤 일에 대한 조급성 회복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 들더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극우 포퓰리즘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의 어떠한 그 상황, 그 다음에 그 심정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태극기 부대나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조금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 좀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부의 정당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듣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샌들 교수가 얘기하고 싶어라 하는 이제 부분들은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공의 장소에서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좀 공공의 어떤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을 같이 얘기하는 것들 막 키워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이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죠. 근데 저는 이거에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맞아요. 네. 보고 듣고 자라서 그게 맞다라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미래를 보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의 기술 그런 훈련들이 조금 더 길러져야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토론하고 그런 문화들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은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전문가가 많이 나왔는데 거의 의사 선생님, 아니면 전문가?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그 피해를 보는 그 노동자들 또는 피해를 보는 그 소외계층의 사람들, 뭐 독거노인들 그런 사람들도 조금 출연을 해서 발언의 같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실상을 좀 전하고 이렇게 어떤 공공장소에서라던가
이렇게 힘든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장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덕분에 시리즈 했잖아요. 의료진들 고맙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했는데 물론 가장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분이고 가장 애쓰시는 분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택배 노동자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배달해주는 맞아요. 짜장면집 배달 아저씨 감사합니다. 뭐 그런 지금 현장에서 맞아요. 제일 힘들게 일하시는 필수 분들 노동 필수 네, 일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 공익광고 같이 네. 이런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문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존중해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렇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중요하구나. 일이구나. 네. 보람을 느끼고 네. 그렇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네. 맞아요. 네. 여자가 그 능력주의의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 막 정치, 막 종교, 막 철학 다 다방면으로 문제를 네.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딪히는 게 학력주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학력주의. 아니, 학력주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계층 간 직업 간 그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줄여야 한다. 그렇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현재는 생각해요. 너무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 난다고. 네. 네. 그렇죠. 네. 하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력주의. 우스갯소리로 엄마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맞아. 이게 가장 능력주의 가장 나쁜 말이에요. 오, 네. 나쁜 말에 그거. 근데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할 때 그 말을 한다는 게 문제죠. 문제죠. 그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그렇죠. 문제죠. 저는 그게 소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통용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받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땅이 떨어졌지만 성직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로 귀천이 없게 생각하고 지금 뭐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급여도 약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적성대로 하고 적당하게 그거에 맞게끔 급여를 받고 또 그렇죠. 세금을 그 대신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이 거의 비슷하니까 학교를 가지 않고 기술을 배운다 그러면 도제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렇죠. 기술을 배우고 네. 근데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대학을 가잖아요. 다 대학에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있는 거죠. 그것도- 70%가 대학에 가는데 그 대학이 서열이 다 있어.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 또 방을 세워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 책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능이랄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 1회 선량한 처벌주의자 맞아요. 거기 했을 때 능력주의 문제 얘기했습니다. 나왔어요. 했어요. 저도 재밌어요. 네,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걸 보고 내 안에 능력주의를 느꼈어요. 자, 1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능력주의의 문제를 꼬집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그 말이 나와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렇죠. 그 얘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네. 네, 우리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 좀 더 앞서가요. 근데 능력주의 문제, 학력주의 문제 이거의 근본을 파헤쳤다. 네. 그리고 이게 단지 지금 뭐 보수적인 사람 공화당이라 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권이 더 문제다. 이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가를 네. 예리하게 지적을 네,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진보적인 집권 세력이 이 자리를 딱 잡으면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권일 때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하고 싶지. 예, 그런 것들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결속력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외부적인 시선이라든지 또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세력하고도 친하고 거기서 싶거든. 기본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네. 돈벌이 먹는 거 싫거든. 기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변발 차이 없이 똑같이 가면서 이 갭이나 이건 더 멀어진다. 그렇죠. 그런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렇죠. 네, 그 이게 책에 굉장히 성과인 맞아요. 것 같고 우리가 이 책 안에서 이런 얘기 머리 아프게 토론하지 않잖아. 그러죠. 머리 아프죠. 이 책을 정말 머리 이렇게 진짜 쓰는 거예요. 힘들었어. 네. 읽었어요. 한 번씩 근데 여러분
머리가 아파야 머리가 되가 듣지 않는다.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더 상기시키고 네.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는 네. 제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을 써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게 되는가를 그 시계를 수대대로 한 거라면 이 책은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우리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능력주의의 폭정이에요. 맞아요. 언제가 능력주의의 폭정. 그래서 능력주의 우리에게 진짜 같은 기회를 제공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초가 돼서 이런 토론들이 많이 이게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무리. 네. 자, 오늘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열심히 얘기했네요. 네. 다음 주는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6번째입니다. 다음 주 소설책은 네루다 우편배달부예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